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되찾아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어요.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모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안씨 형제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터를 잡은 세력가로 2012년 3월 사망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북에서 접한 안씨 형제도 상속분을 주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정부는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 가족 특례법을 도입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씨 형제는 브로커를 통해 2016년 초 법무법인과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 및 보수 약정을 체결했어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약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소송이나 화해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안씨 형제는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성공보수는 총 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했어요. 성공보수금은 보통은 10% 내외에서 정해지는데요. 남북 간 소통의 장벽,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이지요. 안씨 형제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은 어려웠어요. 우선 한국 법원을 통해 친생자 관계부터 확인을 받아야 했고요. 법무법인은 2016년 4월 안씨 형제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했고 이후 항소심까지 거쳐 2018년 8월 친생자 관계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남한 내 상속인들 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항소심에도 참가했어요. 법무법인은 안씨 형제를 대리해 2016년 10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각종 서류를 제출했고요. 재판부는 안씨 형제의 참가 신청을 받아들였고 2019년 2월엔 안씨 형제 등을 비롯해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어요. 안씨 형제는 이로써 경기 남양주 토지, 서울 중구 소재 건물 등 약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안씨 형제는 돌연 법무법인의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어요. 이에 법무법인은 보수 약정에 따라 상속재산 30%에 상응하는 58억 8,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안씨 형제 측은 이 사건 보수 약정은 북한 주민인 피고들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이므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고요. 위법 제15조는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규정이 생겼다고 해요. 1심은 안씨 형제가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단과 직접 맺은 보수약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며 안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라 해도 위임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들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 당사자로서 얻은 이익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통상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고요. 보수약정이 무효라 해도 변호인단을 선임한 위임약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위임에 따른 대가를 달라는 취지예요.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라며 다시 안씨 형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쇼츠에서 더 설명드릴게요.